주어진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implicit lifetime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주어진 타입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템플릿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어지고 이 프로퍼티 이름은 메타 펑션의 함수 이름에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is 언더바를 제거를 하고 남는 부위가 뭐가 되냐면 프로퍼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implicit lifetime property가 일단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it lifetime만 보면 뭔가 암묵적으로 lifetime을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암묵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lifetime이라는 거는 일단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알고 있어서 암묵적으로 생성하고 소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T가 그러한 타입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implicit lifetime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당 이 용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implicitly create object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일단 생성이 됩니다. 다음 5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2개는 변수를 만들거나 변수를 정의하거나 new를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보면 오퍼레이션이 객체를 생성한대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 그 다음 함수, 어떤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함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함수들이 일단 이 오브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또 모든 함수가 되는 건 아닌 거로 보여요. 보면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펙 문서에서 어떤 함수를 라이브러리 파트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함수를 설명하면서 이 문장이 그대로 설명 과정에 딱 등장하면 여기는 이 함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오퍼레이션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런 설명이 없으면 이제 그 함수는 그냥 일반 오퍼레이션인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함수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함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입이 있을 겁니다. 그 타입도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 타입은 아까 말한 implicit lifetime이라는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타입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함수도 조건을 맞춰야 되고 타입도 조건을 맞춰야 돼요. 이래서 이제 2개 용어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보니까 이제 유니언의 액티브 멤버를 이제 변경이 됩니다. A 변수에서 B 변수로 바뀔 때에 암묵적으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실은 이게 문장은 단순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템포러리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그럴 때 만들어진다. 컴파일러가 필요하면 임시 객체를 만들거든요. 그럴 때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오퍼레이션이 결국은 모든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어떤 특정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오퍼레이션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피, 맨 카피하고 맨 무브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20 스펙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맨 카피하고 맨 무브는 시그널 세프티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그널 세프티하다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끊겼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재진입을 했을 때 이 작동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 있다가 시그널링에 의해서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 없는 재진입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함수들을 말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하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함수를 얘기를 하면서 implicitly create object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destination region의 object에서 어떤 스토리지가 뭐 그 memcopy나 memmove의 변수로 뭐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영역이 있나 봐요. 그 영역에 implicit create object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는지 봤더니 그 목적지에다가 맨카피 하는 경우에 그 복사하기 바로 직전에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맨카피에서 실제 초기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 하기 전에 객체를 만들고 초기화를 여기다 복사해서 넣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설명하다가 implicit create object하고 어느 메모리 영역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실제 관련된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에서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딱 잡았어요. 보니까 요 포인트 사이즈만큼 잡았네요. 그래서 copy 명령을 통해서 P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함수가 뭐로 되어 있냐면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능력을 갖는 오퍼레이션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뭘 할 수 있냐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가 그 다음 초기화 과정으로 이제 값들이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타입은 아니라고 했으니 보니까 이 포인트 타입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포인트 타입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니까 생성자가 별도로 없네요. 그 컴파일러가 생성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고요. 소멸도 보니까 뭐 별도로 없네. 그 컴파일러가 암묵적인 방법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디자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이 타입이 implicit lifetime이라는 프로퍼티를 일단 만족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메모리 사이즈를 복사를 해서 이 메모리를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interpret 이 부분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reinterpret 에 대해서는 implicit create object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 포인트 타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59번째 라인에 의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거로 컴파일러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59번째 있는 이 mem 카피 때문에 62번째 라인은 정상적인 구문으로 판단합니다. 60번째 라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는 줄거리가 있는데 17 스펙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객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레퍼런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7 스펙 기준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모두 undefined behavior입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게 돼요. 실은 17 스펙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20 스펙부터는 이 부분이 defined behavior, 문제없는 코딩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용어가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오퍼레이션은 스펙 문서에 implicit create object로 명시되어져 있다. 어떤 특정한 메모리를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한 오퍼레이션들은 어떻게 되냐면 implicit create object로서 지정이 되고 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오퍼레이션은 생성을 합니다. 암묵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을 시작을 해버려요. 생성을 하고 라이프타임을 시작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면 implicit lifetime이라는 요거 타입에 대해서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타입이 implicit lifetime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operation이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요 항목이 체크되어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생성이 된 크리에이션 되고 스타트 된 라이프타임이 시작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로 보냐면 정상적인 비헤이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대충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에 제가 주석 처리한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은 이제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시다. 맨 카피를 하려는데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 버퍼에 값이 채워집니다. 채워진 상태로 네트워크 딱에서 날아와요. 날아와 딱 순간 리시브된 데이터가 버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버퍼를 포인터로 라이프타임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맨 카피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근다고 해서 리인터프리캐스트가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또 그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가 이제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23스펙에 추가된 함수예요. start lifetime as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 함수가 뭘 갖게 되냐면 여기는 요 능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함수예요.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그래서 여기에 버퍼를 가지고 와서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를 포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리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냐면 맨 카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implicit create object를 버퍼에 딱 값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start lifetime s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라이프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라이프타임이 시작이 되어지고 곧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보고 아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판별을 합니다. 그냥 곧바로 이 버퍼를 여기 있는 60번째 라인에 있는 식으로 리인터프리캐스트에서 돌리게 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니 라이프타임도 시작 안 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이거는 undefined behavior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implicit lifetime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T란 타입이 implicit lifetime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프로퍼티 이름에다가 타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니까 스칼라 타입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칼라 타입들이 많습니다. 뭐 arithmetic 타입, 정수형 부동수점, 그 다음 new enumeration, point 타입, point to member, 그 다음 meta info, null ptrl, 그 다음 이들 버전에 대한 CV 퀄리파이어 버전들이 모두 스칼라 타입인데 이런 타입들은 모두 implicit lifetime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타입에 대한 어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CV 퀄리파이어는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클래스 타입에 대해서 implicit lifetime이라는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도 역시 implicit lifetime 타입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져 있어요. 클래스 S가 implicit lifetime 클래스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성과 소멸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밑에 보면 어떤 컨스트럭터가 트리비얼한 거예요. 문제없이. 그러면 소멸자가 딜리트가 아닌 상태로 해서 트리비얼한 컨스트럭터이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컨트럭트하고 소멸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트리비얼, 여기 있는 implicit lifetime 이라는 조건을 일단 만족하는 겁니다. 또는 어그리게이션 타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그리게이션 타입은 생성자는 각각 타입에 대해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 소멸자만 별도로 없으면 어그리게이션 되기 위해서는 생성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없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멸자 부분도 이제 별도로 없으면 즉 어그리게이션 타입에서 생성자 소멸자가
둘 다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input lifetime으로 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암묵적으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러한 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특정한 지정되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라이프타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타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예제를 보게 되면 일단 int 타입하고 CV 퀄리파이어 버전은 모두 스칼라 타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정상적입니다. 이누머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속하는데 스칼라 타입이고 스칼라 타입은 implicit lifetime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퍼티가 정상적이고 포인터 타입도 마찬가지 포인터가 포함되어 있죠. 널피 트리얼도 역시 implicit lifetime이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클래스인데 생성된 소멸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조건이 그 트리비얼한 컨스트럭터, 트리비얼한 디스트럭터잖아요. 그렇게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어그리게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없냐면 여기 있는 별도의 소멸자가 없잖아요. 이건 어그리게이션 타입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체크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포인터 같은 경우도 보면 스칼라 타입 속하거든요. 이 부분도 implicit lifetime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시점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도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멸자가 딜리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트리비얼한 디스트럭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딜리트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도 문제 없습니다. 배열의 요소가 int인데 int가 implicit lifetime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이긴 한데 이 implicit lifetime이라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오퍼레이션이 implicit create object라는 이 항목을 명시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이어야 되고 그때 참여하는 타입도 뭐로 되어야 되냐면 implicit lifetime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있으면 어떤 연산자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implicit lifetime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